그 당시에는 인터뷰를 총 5번을 했고요. 거의 막 음, 녹음하면서 일하고 불편한 춤을 줬어요. 템플릿처럼 외워지는 것 같아요. 보너스 빼면은 네. 좀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오랜만이네요. 네. 보스칼리스라는 해양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로 맞나요? 네. 네, 지금 보스칼리스라는 해양 인스톨레이션 및 트랜스포테이션 및 기타 등등 많은 업종이 있거든요. 보스칼리스라는 그룹이. 그래서 온쇼어랑 오프쇼어에 대한 인스톨레이션과 전반적인 모든 엔지니어링을 맡아서 하는 회사고, 보스칼리스에서 일한 지는 이제 반년 음,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스칼리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1919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유서 깊은 네덜란드 회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총 네트워스가 순자산이 203 밀리언 유로고, 그리고 19년도에 그 이제 벌어들인 총 수익이 2.64 빌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업데이트된 숫자는 못 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직원이 한 2만 명 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봉 브라켓이 궁금한데, 보너스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너스 빼면은 네. 좀 9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국 돈으로요? 네. 오,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억대라고 제가 범프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너스랑 기타 등등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억대 맞죠? 아슬아슬 턱걸이라고 합시다. 네네. 와우. 진짜 엄청 좋은 데네요.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주니어? 시니어? 인터미디에이트로 들어갔어요. 네. 시니어랑 주니어 사이에서 음. 간당간당한 인터미디에이트, 자 바로 밑 시니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경력을 꽤 많이 쳐줬네요. 아니면은 덜 쳐준 건가요? 어, 경력 어느 정도 쳐주긴 한 것 같아요. 한국 경력은 풀로 안 쳐주고, 석사 아, 경력은 아예 안 쳐준 것 같고, 네네네. 폴란드에 있는 경력은 풀로 쳐줬고, 그래서 그 아, 정도를 고려를 해서 쳐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포지션은 지금 해양 엔지니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어, 정확한 포지션은 프로젝트 엔지니어고요. 음. 프로젝트 관련된 전반적인 엔지니어링을 컨트롤하는, 즉,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뭐 계산을 한다거나 도면을 그린다거나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정확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해주는 그런 음. 중간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를 컨트롤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뭐 PM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나요? 프로젝트 오버롤하게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PM이 하고, 네. 엔지니어링을 컨트롤하는 건 이제 프로젝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음.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P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이제 보스칼리스 전에 먼저 네덜란드 선박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는 한국에 계셨고, 그래서 네. 그 트랜지션을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찾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원서 쓰고, 뭐 면접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 채용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먼저 갈 생각을 한 거 자체도 되게 좀 특별한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쨌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있는 선박해양운송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거기서 5년 정도 있다가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근무를 하는 와중에, 제가 그 당시에는 원서를 써서 네덜란드에 있는 전보 마리타임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보 마리타임 입사를 할 때에 첫 번째 인터뷰 보고, 두 번째 인터뷰 보고, 어, 적성 검사 보고, 세 번째 인터뷰 보고, 파이널 네고시에이션 하고 한 거라서 저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랑 겹쳐서 아, 원래 필요 없던 네고시에이션 단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비자 네. 문제랑 그 당시는 다 그게 블락이 됐기 때문에 비자 문제랑 여러 가지를 네고시에이션을 하느라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터뷰를 총 5번을 받고요. 네. 제가 인터뷰를 그 당시에 봤던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원서를 한 150에서 200군데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우와, 네. 네, 그게 근데 전부 다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었고요. 모두 다 음, 외국 기업이었고, 네. 150군데 중에 한 50군데 정도는 네덜란드, 나머지 오, 50군데 정도는 영국, 그 네. 나머지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해서 음, 총 150군데 정도를 냈고, 그 중에 한 10군데 정도에서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꽤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요. 그죠? 10%. 네, 그래도 네. 한 10%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인터뷰를 응해 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보통 이제 첫 번째 인터뷰는 되게 캐주얼한 인터뷰라서 네.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고요. 그 다음 네.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인터뷰까지 들어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심도 깊게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전보 마리타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 첫 번째 인터뷰 때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많이 하나요? 첫 번째 인터뷰는 거의 오버럴한 introduce yourself를 해봐라. 뭐, 음, 그 정도 네. 너의 기본 히스토리, 세트. 백그라운드, 예, 지금까지의 익스페리언스 같은 것만 물어보고, 어, 반반이었어요. 반은 이제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머지 반은 이 회사 소개만 그럼 묻는 거예요. 2차 때는 면접이 어떤 거였어요? 어떤 면접이었나요? 2차는 이제 실무 면접이라 그래서 거기에 네. 있던 팀장 그리고 파트장이 조인을 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여기에서 네가 인볼브 됐을 때 이런 업무를 맡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혹시 궁금한 점 있느냐. 뭐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사람들이랑 좀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었겠네요. 네, 같은 팀원이 실제로 현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인터뷰를 많이 봐요. 음, 네. 거기서 이제 그 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러겠네요.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털릴 만큼 털리고 네. 뭐 어느 정도 디펜스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때로 능계로 넘어갈 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차는 뭐였어요? 3차는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한국이랑 네. 되게 비슷해요. 그 아, 그래요? 예, 기억, 니은, 디귿 다음에 올 것은 고르시오. 이런 것도 있고, 뭐 네. 수리 쪽도 있고, 아, 타임즈 해놓고, 뭐 네. 계산하시오. 뭐 통계, 계산, 단순 계산, 뭐 이런 것들. 정말 그 네덜란드 기업 문화인가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 인적성 검사가 있다 그래서 네. 그게 도대체 뭐지? 그냥 HR팀이 인터뷰를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네. 사이트를 딱 보내주더니 어, 어, 네. 네가 이번 주 안에 네. 로그인을 해라. 한 번 로그인하면 무조건 다 끝내야 된다. 뭐 두 네. 시간. 네. 그래서 로그인을 했는데 진짜로 그런 문제들이 쫘라락 나와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성격 테스트도 약간 있나요? 거기에? 그것도 예. 네. 이게 뭐 책임감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책임감 몇 신기하다. 프로, 뭐 개인적 능력 몇 프로 그런 네. 식으로 MBTI 검사처럼도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딱 그렇게 나와요. 저도 그냥 본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와, 결과만 네. 가지고 HR팀에서. 신기하다. 그럼 그게 4차였어요? 그게 3차. 아, 3차. 4차는 뭐예요? CEO 면접. 오, CEO 먼저? 네. 네. 그때는 느낌이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그냥 거의 그래 웰컴 하고 네. 뭐 욕만 안 하면은 붙는 정도. 아, 예.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CEO랑 이제 우리 회사는 이렇고 히스토리가 이렇고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뭐 모두가 다 소중하고 뭐 이런 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인터뷰였어요. 아, 네. CEO도 약간 회사 어필도 하고. 네. 네. CEO의 아버지가 창립자였고 지금 CEO는 창립자의 아들이어서 아, 거의 가족 회사였거든요. 네네네. 조금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신 분이라서 그러면은 네덜란드에서도 이 모든 과정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나요?
네, 네덜란드가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가장 잘하는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네덜란드 그래서 분들 중에 영어 못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동네 할머니들도 영어를 되게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셔서 네, 어, 네덜란드어를 배우기가 그만큼 어렵고 왜냐면 영어를 너무 다 네, 다들 잘 쓰고 계셔서 네. 반대로는 영어를 구사한다고 하면은 평생 살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 네. 그럼 지금 영어 실력이 그때에 비해서 늘었나요? 그때 면접 볼 때에 비해서? 아니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대신에 그 네.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영어를 메인으로 쓰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때는 약간 쫄아 있었거든요. 음, 약간 의기소침해 있고 막 소심해져 있었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어차피 내가 개똥같이 말해도 네. 알아서 잘 알아듣겠지. 지금은 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도의 경지에 다다라서 그냥 막 요, 그 문화 차이는 좀 있나요? 어때요? 네, 확실히 네. 문화 차이가 상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신기하다. 선박회사 하면은 뭔가 네. 이 서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딱히 네,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고 그 위에 시니어가 검토를 하고 팀 네, 리더가 어프로브를 한 다음에 이슈를 하는데 제가 다녔던 두 회사 모두 시니어랑 팀 리더까지 같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둘 다 예를 들어서 팀 리더는 시니어한테 검토를 받고 네, 시니어는 뭐 팀 리더한테 검토를 받든 아니면 다른 엔지니어한테 검토를 받고 네. 그래서 누가 체크를 받든 그 체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레벨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직급에 관련돼서는 크게 아직까지도 개념이 잘 안 와닿아요. 아, 결정권이 조금 다르긴 하겠죠? 네. 근데, 네. 네, 그래서 어프로버는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데 체크 네.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했는데 저한테 체크를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아, 식으로 되게 네. 좌우만 있어요. 위아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직 구조로 컨펌 받는 게 아니라 전문성 이렇게 베이스로 약간 그렇게 가네요. 업무 베이스로. 문화 차이 느낀 게 일단은 뭐 수직 수평 구조, 컨펌 받는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네. 있고 다른 뭐 그런 것들 어때요? 밥 먹고 아, 회식하고 이런 소프트한 일단 것들. 네. 일단 유머. 그 업무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네. 제가 뼛속까지 아이 성향이라서 저는 밥 혼자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네. 칸틴을 가면은 네.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다 같이 가야죠. 이제 네. 저희는 네덜란드는 특이한 게 점심시간이 없어요. 음. 계약서에 명시되기로 미니멈 30분, 음. 미니멈 30분이어서 네. 내가 30분을 쓰든 1시간 쓰든 2시간을 쓰든 뭐 상관없는데 일단 최소 30분은 써야 된다. 왜냐면은 미니멈만 도체들이 법정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너무 아니요, 그냥 신기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아, 네. 점심시간은 무조건 써야 돼. 왜냐면 안 쓰는 네.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더치애들은 식빵에다가 치즈 하나 껴서 그거 세 개, 그러니까 점심 끝.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같이 갔죠. 네. 그랬는데 막 그 스몰 네. 토크가 되게 불편한 스몰 토크. 뭐, 야, 너 니네 집 뭐 어떠냐? 뭐 요즘 잘 지내냐? 너 자전거 샀다며? 뭐 그런 네. 스몰 토크들을 네. 하는데 걔네들은 밥을 진짜 한 5분, 10분이면 먹거든요. 아, 그럼 나머지 한 20분, 30분, 40분 동안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따로 먹어요. 네, 지금은 따로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처음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좀 의무적으로 같이 먹잖아요. 네, 어떻게든 눈치 보고 이제 대충 하다가 빠질 타이밍을 잡는데 저는 네. 한 달 정도는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엔지니어 분들이 따로 먹는 걸 좋아하나요? 어때요? 일단 저희 팀에는 네. 반은 따로 먹고 반은 같이 먹고요. 따로 음. 먹는 친구들은 뭐 칸틴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자기 자리에서 먹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을 산책하면서 먹는 친구도 있고 아,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 보통 뭐 먹어요? 저는 그냥 거의 샌드위치, 거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네.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이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샌드위치 뭐 하나, 두 개 가져다가 음, 산책하면서 먹어요. 네. 아, 그렇구나. 핫푸드도 책상에 갖고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갖고 그건, 가서 먹을 수 있는데 다시 갖다 놔야 되니까, 아, 그릇을. 귀찮구나. 그러면 회식 있어요, 회식? 회식 있어요. 회식 있는데, 그 회식이 되게 레귤러라는 회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달 월급날, 아니면 음, 매달 뭐 넷째 주 금요일, 네. 그렇게 모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회식만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 한 판, 그리고 회식. 아, 아니면은 뭐 사이클 한 바퀴, 그리고 네. 회식. 아니면은 뭐 영화 한 편, 회식. 이런 식이 많아서 보통 이제 액티비티를 끼고 회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술 먹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술도 마셔요. 근데 보통 이제 맥주를 음, 거의 대부분 마시고 네. 0% 맥주를 진짜 많이 마셔요. 아, 네. 그래서 이걸 회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보통 술을 마시면 이제 맥주나 펍 같은 데 가서 저녁 네.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네. 회사에서 끝나고 나서는 0% 맥주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 어, 끌고 집에 가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운전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구나. 일단 해외 취업 생각하면은 언어, 문화, 적응하는 거 제일 걱정하잖아요. 네. 네. 가서 특별히 뭐 이렇게 공부하거나 따로 뭐 한 게 있나요? 공부는 제가 네덜란드 공부를 했었어서 그거를 네. 공부라고 하긴 좀 지금 안 쓰니까 아예 네덜란드를 안 네. 쓰니까 아예 안 써요? 그게 안 써요. 아, 괜히 걔네들끼리는 고민했네. 써요. 그 더치 애들끼리는 네덜란드를 쓰는데 네. 외국인들 저희 팀만 해도 반은 외국인 반은 더치거든요. 아, 네. 얼마 전에 디비전 매니저랑 점심을 같이 먹는데 네. 걔가 그러더라고. 그 빌딩이 6개가 있어요, 회사에. 네. 네. 그 중에 한 빌딩 안에 42개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 빌딩 진짜 하나에. 인터내셔널 하네요. 네, 그래서 회사 내에서 메인 언어는 영어인데 친구들끼리는 더치를 쓰고 그래서 음. 공부라고 하면은 네덜란드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안 쓰고요. 아, 네. 문화 같은 경우에도 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영어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속적인 마음가짐 뭐 이런 아, 마음가짐. 어떤 그존임이 마음가짐인가요? 있거든요. 한국인이 아무리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를 한다고 해도 음, 실제로 그 영어를 메인으로 쓰는 풀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맞아요. 확실히 한국에서 외국이랑 미팅을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음, 강압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덜란드에 맨 처음 왔을 때 이제 주변에서 다 영어를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만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네. 불안, 네. 혹시 내가 놓치지는 않았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거의 한 최초 입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막 음, 녹음하면서 일하고 음, 막 필기 엄청 빡세게 하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게 약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 업무에 치여서 음, 녹음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걸 아니까 이제 녹음을 안 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 혹시 네.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에 네. 대한 두려움 음, 때문에 안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한 번만 듣고 다 해야지라는 그런 음, 완벽주의 같은 음, 신입 사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물어보죠, 나중에. 음, 10개를 시키면은 뭐 한 세네 개 끝내놓고 기억 안 나면은 야, 이거 또 뭐 하라 그랬지? 뭐 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네. 그리고 그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풀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감으로써. 한국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쓰던 단어만 써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단어 생각 안 날 때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네.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 뭐 문법적인 거 다 떠나서 그 특정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날 때, 네. 그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 뭐지? 그
예, 그런 그런 예, 그 상황이. 긴장감과 그 답을 뭐 3초 안에 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오면서 네, 그래서 막 네. 초반에는 되게 이상한 소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어느 정도 표현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런 사건이 이제 없나요? 네,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문장이 줄어들더라고요, 길이가. 음, 옛날에는 막 뭐 무슨 that, which 뭐 하면서 음, 계속 문장을 길어져서 막 한 문장 하는데 세 줄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일형식, 삼형식 오, 이게 최고인 전문용어 것 같습니다. 나왔네요. 일형식, 네. 삼형식이 짱이에요. 무조건 문장을 점점 줄여든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고 음, 하니까 고수가 될수록 말이 점점 명확해지고 명료해지고 네 좀, 그리고 문장이 외워진다고 해야 되나 쓰던 네, 문장이 네, 대부분 시제에 맞춰서 아니면 표현에 맞춰서 그런 템플릿처럼 외워지는 것 음, 같아요. 예전에는 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몰톡 할 때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막 업무 맞아요. 영어는 그냥 나오는데 갑자기 막 누가 뭐 스마트폰 야구 할 때.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네덜란드에서 영주권을 딸 때까지는 일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워크 비자인 거죠? 네, 지금은 워크 비자예요. 음, 근데 앞으로 2년 반 남았거든요. 네네. 2년 반 동안 계속 여기에 있을지 더 다른 회사로 이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5년까지는 네덜란드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되면은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때쯤이면 이제 시니어, 네. 이제 회사에서 HR팀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연봉을 올리려면 나갔다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 아, 이게 미국이랑 다른 비슷해요. 나라도, 예, 네. 다른 나라도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과는 정반대는 개념이거든요. 나갔다 네. 들어온다? 네. 어떻게 퇴사를 했다 다시 들어오지? 네. 라는 개념이 되게 어색한데 이 음, 나라는 되게 익숙해요. 네. 심지어 미국도 똑같아요. 웰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지금 다시 들어온다? 웰컴. 그럼 우리 너한테 가르칠 게 없겠네? 네. 들어와서 바로 일해.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웰컴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잡아놓은 물고기보다 잡을 물고기를 더 매력적으로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연봉 올릴 때 제일 좋은 게 미국에서도 이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직, 그래서 연봉 올리려면은 계속 있어도 오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점프 하면서, 저도 이번에 네. 점프하면서 거의 10% 넘게 올랐거든요. 음, 이직을 하면서 점프를 하는 게 맞아요. 네덜란드 평균 이직이 1.5년에서 2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 미국보다 조금 더 짧네요. 네, 생각보다 꽤나 많아요. 네. 근데 특히 엔지니어들은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엔지니어는 거의 이제 프로젝트를 보통 하나를 하면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2년 정도 되니까 딱 끝나고 바로 아, 네. 그리고 리크루터에 대해 리크루터 컨택이 되게 많아요. 저도 네. 이번에 이것도 이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와서 아, 리크루터랑 인터뷰를 하다가 네. 야, 그럼 그 회사 있는데 한번 어떻게 네. 그래 해봐. 네. 그래서 리크루터를 통해서 그 CV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직을 한 경우라서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영어만 좀 하면은 도전해 볼 만 할까요? 일단은 영어는 무조건 말이 통해야지 일을 하는 음. 거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인터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영어는 필요 조건, 주문 음. 조건. 네. 무조건 기본 영어는 돼야 장착. 되고, 네, 기본 장착이 돼야 되고, 그 대신에 영어에 너무 그걸 쏟기에는 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영어만 괜찮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편안함을 버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꿈꾸고 있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연락이 몇 분 오셨었는데, 뭐, 네. 이직을 하고 음,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음, 저는 심지어 원서냈던 것 중에 모나코도 있었어요. 오, 네. 심지어 모나코가 어디 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모나코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그 의지가 확고한지가 더 중요한 것 음, 같아요. 네. 좀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네.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좀 많이 도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영어는 기본 장착. 영어는 기본 장착.